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무일이 돌아왔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임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 지금 해외에 연수 중이다가 한국에 급히 돌아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석좌 교수를 맡아서 한 열흘 정도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문무일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본인의 마음속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표현된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인상을 줍니다.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임명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첫 검찰총장이었음에도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반대 목소리를 내다가 검찰총장직을 그만뒀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검찰총장도 겉으로는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검찰 관련자들의 평입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만, 그래서 자체 검찰개혁안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의 관계는 별로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반부패 정책협의회인가 하는 회의를 열 때 민감용 경찰청장, 진영 해안부 장관 등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도된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게 눈길을 거의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45도 각도 인사를 했지만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끝나고 난 뒤에 김호수 법무부 차관, 장관 대행을 따로 불러서 검찰개혁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쏙 뺀 채 말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은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의 전직 수장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오늘 기자들 앞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역시 문무일은 굉장히 점잖게 말을 했지만 그 속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뼈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자,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 청와대와 여권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문무일의 답은 이랬습니다. 주로 내가 외국에 있을 때 발생해 소상히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검찰이 검찰 권능 집행하며 법 외적인 고려를 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 고충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무일 전 총장은 해외 연수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국내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검찰의 속성상 법 외적인 고려를 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 고충이 있을 것이다. 왜? 아니, 조국 전 장관 일가가 그렇게 범죄 혐의가 많은데 이걸 수사하지 않고 여당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압박한다고 해서 아우 죄 없습니다. 저 수사 그만할래요. 이렇게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검찰은 국민들에게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역사를 배반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들이 다 보도해버렸습니다. 검찰이 먼저 한 것도 있지만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은 언론에 보도되고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고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입니다. 장학금을 조국의 딸이 어떻게 받았고 표창장 위조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한 상태에서 검찰이 이거를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문무일 전 총장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면서도 원래 개혁이라는 말은 무조건 동의해야 되는 겁니다. 개혁에 반대하면 반개혁분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개혁도 내용과 방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검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는 다른 내용이 끼기 어렵다. 검찰 수사는 법과 원칙을 준수할 수밖에 없고 법과 원칙에 벗어나는 권능을 행사하는 행위는 국민들로부터 어느 시간이 지나도 문책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명쾌한 말입니다.
자, 검찰 수사는 법과 원칙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조국이 죄를 졌으면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조국의 부인이 죄를 졌으면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조국의 동생이 죄를 졌으면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아끼는 조국이라고 해서 조국을 수사도 하지 않는다든지, 조국의 아내라고 해서, 조국의 동생이라고 해서, 조국의 조카라고 해서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법 외적인 것을 고려한다. 이 말도 안 되는 거다. 문무일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지금 청와대나 유시민이나 이 범여권 인사들이 하는 발언을 들으면 마치 검찰이 없는데도 만들어서 뭐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무슨 마피아는 여자와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 아니, 가족이 죄를 졌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건드리지 않는다. 지금 이게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유시민 씨 좀 정신 차리십시오. 자, 그리고 문무일 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리라고 생각한다. 끝까지 문무일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보다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현명한 답변도 하나 있습니다. 오보를 낸 기자는 검찰청 출입을 제한한다는 법무부의 새 공보 기준과 변호사 정관예우 건절 방안 등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논의 중이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맞는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이게 맞는 겁니다. 지금 검찰총장을 떠난 전임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지금 법무부도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특이한 것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금 퇴임 이후에 지난 8월부터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연수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귀국한 이유는 모교인 고려대학교로부터 석좌 교수 제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석좌 교수 제안을 한 곳이 놀랍게도 법과대학 로스쿨이 아닙니다. 정보대학 컴퓨터학과입니다. 컴퓨터학과에 석좌 교수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10여일간 일시 귀국한 겁니다. 자, 문무일 전 총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 8학번입니다. 그런데 법학과 출신인 문과생이 컴퓨터학과 석좌 교수를 맡게 된 겁니다. 자, 문무일 전 총장은 내년 가을까지가 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가을 연수를 끝내고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한다. 고려대 측은 문무일 전 총장이 별도의 정규 수업을 맡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년 봄부터 대학원이나 학부 과목 내에서 특강 및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학과 석좌였습니다. 왜 그러면 문무일 전 총장은 로스쿨이 아니라 정보대학교 이 컴퓨터학과의 석좌 교수로 제안을 받았을까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문무일 전 총장은 처음으로 검찰에 디지털 포렌식을 도입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2004년부터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2005-6년 대검 과학수사 2담당관으로 전직하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회계 분석 및 디지털 수사 방식을 도입한 사람입니다. 이 수사와 이 컴퓨터 이걸 갖다가 융합시킨 사람인 것입니다. 문무일 전 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지털이 모든 사회 분야를 지배하는 시대가 됐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기회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자, 아무튼 기대는 됩니다. 문무일 전 총장 컴퓨터학과에서 석좌 교수로 또 후학을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문무일 전 총장은 이번에 일시 귀국해서 기자들과의 질문에서도 문재인 정권을 간접적으로 매우 품격 있고 점잖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황스럽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